자, 오늘의 리뷰는 로보톤 유니콘 건담 위드 실드 판넬. 이게 제가 최근에 로보톤 네오지용 그 유닛을 구했거든요. 근데 네오지용만 있으면은 되게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샀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본격 흑우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살 때 미개봉이었어요. 네,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상태 확인을 위해서 일단 먼저 개봉을 해본 상태인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14년 물건이라고? 할 정도로? 아니, 보통 이렇게 하얀 색깔 피규어들은 특히나 황변이라는 게 종종 옵니다. 황변. 근데 벌써 7년 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황변이 없어요. 황변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상태 겁나 좋은 거 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그 테이프 밀봉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그대로 안 까져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베이스도 안 깠고 아예 안 깠고. 야, 이거 중고로 산 거 치고는 너무 좋은 걸 산 것 같아요. 완전 새 거 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속품은 여기다가 이제 매뉴얼 한 장 딱 들어있는데, 매뉴얼이 좀 커요. 여기에 이제 실드 판넬을 어떻게 고정하세요 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드 판넬 합치는 모습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뒤쪽에 베이스에 이제 그 보조 스탠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보면은 부속품 자체는 빔 게틀링 6개랑 실드 3개랑 그리고 손도 교체용 손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네 종류 손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베이스용 조인트라든가 실드를 그냥 팔에 달아주는 조인트는 한 개밖에 없네. 왜? 두 개 넣어주면 안 됐나?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성은 되어 있네요. 그럼 까고 한번 열어보고 봅시다. 자, 내용물을 전부 다 까봤고요. 일단 아까 그 블리스터 상태에서 봤었던 내용물 그대로입니다만, 이제 베이스는 미리 좀 만들어 봤습니다. 특징이라면 이 베이스 같아요. 일반적인 혼 스테이지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이 보조 스탠드를 추가적으로 3개나 사용을 한다는 점, 그 중앙에 이제 유니콘이 올라가는 메인 베이스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실드 판넬들이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빔 게틀링, 짜잔. 설정대로 좌우 이제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 3세트, 총 6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이쪽도 기본 기믹은 충실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서브 그립이라든가 센서 회전하는 부분이었다든가, 손잡이 접혀 있는 걸 빼서 다시 껴주면 손잡이가 펴진다, 뭐 이런 기믹도 다른 것들과 동일한 그런 빔 게틀링 형태였고요. 디테일은 뭐 그냥 빔 게틀링이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단히 와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빔 매그넘, 기존의 빔 매그넘과 같은 형태입니다. 가운데 여기 지금 탄창 부분만 에너지팩 부분만 따로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고, 그립 가동을 하고 뭐 여기는 수납용 조인트 다 똑같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개폐가 돼서 손에 이제 장착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실드, 저는 요거 실드 접혀 있는 거를 로보톤으로는 몇 번 못 봤는데, 얘는 탈착식이더라고요. 슬라이드식이 아니라 이렇게 빼서 끼워주는 형태로 이제 슬라이드를 재현을 했더라고요. 요렇게 만들어서 사이코 프레임은 따로 펴주고, 딱 요렇게 안쪽에 보면은 뭐 요상한 조인트도 하나 보이죠? 네, 조인트 하나 보이고, 여기는 이제 팔에 장착하는 조인트나 뭐 그런 조인트를 끼우는 부분이고, 이렇게 된 실드가 총 3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요거 이 조인트. 평소에 빔 게틀링을 팔에 달 때는 안 써도 되지만, 실드 판넬로 활용하기 위해 베이스에 올릴 땐 요걸로 이제 빔 게틀링을 연결을 해줍니다. 요건 이따가 한번 만들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팔에 달 경우, 팔에 다는 것도 그렇지만 빔 게틀링에 실드를 연결하는 조인트, 요게 또 3개가 들어가 있죠. 요 정도가 또 이제 기본 이 유니콘 소체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추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라이플 손, 무장 손, 그리고 편손에 주먹 손까지 총 4종류의 손이 들어가 있고, 백팩이랑 빔사벨이랑 뭐 이 정도. 그러면은 백팩이랑 다 장착하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당시 로보톤이 정말 좋았던 거, 바로 블레이드 안테나 여분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부러지더라도 이제 교체만 하면 되게끔 동일한 사양이다, 아니면은 어떤 건 연질이고 어떤 거는 일반 재질이다 할 수 있지만 이건 똑같네요. 그래서 얘가 부러지면 얘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담이 적었죠. 가지고 놀아도 되겠구나, 막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자, 그리고 유니콘 본체, 요거는
2011년에 로보톤 유니콘이 리뉴얼이 한번 됩니다. 풀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리뉴얼이 돼요. 2011년에. 그 전에는 그냥 유니콘이었는데 액션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예, 풀 액션이 되면서 지금까지 11년에 발매한 그 풀 액션 소체를 사용을 해서 로보톤 유니콘이 나오고 있어요. 리뉴얼은 더 되지 않은 상태로. 근데 프로포션이 이미 좋아서 이미 괜찮잖아요. 이쁘지 않아요? 예,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쯤 되니까 유니콘 몇 개더라? 그 로보톤 유니콘 풀액션 소체를 사용한 게 풀액션 그리고 각성 컬러 각성 발광도 있었나? 발광 컬러였나? 그거랑 중도장 사양 뭐 각성 컬러 그리고 실드 판넬 버전 여기다가 또 뭐 있었지? 리얼 마킹 버전 막 등등등 굉장히 많고 이 외에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유니콘 풀액션 소체는 혹사당하고 있긴 하다. 예, 이걸 베이스로 나온 게 또 벤시랑 사목이랑 막 뭐 퍼펙트빌리티 이것도 이 소체로 다 나온 거니까 혹사당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본체를 보면 프로포션도 꽤나 날렵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컬러, 메탈릭 그린의 컬러가 상당히 이쁩니다. 이 부분은 뭐 딱히 뭐라고 할 게 없네요. 전체적으로. 자, 다음은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머리 부분 블레이드 안테나는 개인적으로 좀 금색이었으면 어떨까 싶지만 노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리 옆에 사이코 프레임 드러난 부분에 메탈릭 그린 그리고 얼굴 안쪽 눈이나 페이스 슬릿도 얘는 도색이 되어 있고 이제 입부분이나 그리고 발칸도 조그맣게 또 도색이 되어 있네요. 이건 미스 없어서 참 이쁘네요. 그리고 몸통 쪽 보통은 프라모델은 안 되어 있는 게 여기는 되어 있죠.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흰색 외장 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허리 부분도 사이코 프레임 보이고 어깨 부분도 프라모델은 안 되어 있는 요 사선 부분 요 사이코 프레임의 컬러 재현이 되어 있고요. 도색 다 되어 있고 팔 나머지도 그렇고 수납되어 있는 무장은 여기에 빔 톰파가 있죠. 빔 사벨 빼서 쓰면 빔 사벨 껴서 쓰면 빔 톰파 그리고 스커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좀 빛에 비춰보는 재미가 있는데 여기 메탈릭 그린 파트가 약간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빛에 비췄을 때 살짝 빛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아주 발광하는 느낌을 이런 걸로 좀 냈구나 분위기를 좀 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사이코 프레임이나 이런 거 근데 진짜 미개봉이었다지만 황변이 없네. 진짜 이건 보관 상태가 진짜 좋은데요. 14년 출시면 벌써 7년 지났거든요. 와. 그리고 이 다리 바깥쪽에 보면은 프라머 유니콘용 조인트입니다. 요거는 그레네이드나 이런 부분을 달기 위한 조인트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로보톤 프라머 유니콘이 있다 그러면 장비를 떼다가 이제 각성 버전의 그 프라머 유니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백팩 부분에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코 프레임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자, 다음은 가동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풀 액션 소체를 사용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페넥스 내러티브 버전 로보톤 리뷰했었죠. 걔도 같은 풀 액션 소체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가동은 좋은 편이에요. 머리 들거나 특히나 숙이거나 뭐 돌릴 때도 거리낌 없이 걸리는 거 없이 잘 돌아가주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안쪽에 살짝 이렇게 프레임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이죠. 이런 가동도 이제 있어서 어깨 들거나 할 때 편하다. 어깨 장갑도 따로 되어 있어서 팔 옆으로 드는 것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가동은 좀 편하다. 다만 이제 팔에 무거운 걸 들 경우에 어깨 자체는 지금 볼관절이라서 좀 처질 순 있다. 이건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중 관절로 이제 완벽하게 풀 액션이니까 완벽하게 굽혀지는 거 볼 수 있고 허리 같은 경우도 가슴 가동이 존재합니다. 앞뒤로 들고 숙이고가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옆에서 보면 엄청 들어지고 엄청 숙여져요. 거기다가 돌아가는 것도 크게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 없이 딱 이제 필요한 수준까지는 돌아가지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약간 걸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90도까지 돌아가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충분하긴 하니까. 그리고 스커트는 엄청 많이 올라가요. 요게 또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스커트가 이제 전방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리 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옆으로도 들어주고 막 뒤로도 들어주고 편하게 들어주고요. 특히나 무릎은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관절을 아래쪽을 먼저 움직여줘야 완전 움직여요. 그냥 움직이면 위에가 움직이잖아요. 그냥 힘 안 주고 움직여버리면 90도만 꺾이네? 이거 왜 이래라고 할 수 있는데 관절을 아래부터 움직여보면은 짠 무릎이 슬라이드 하면서
완벽하게 굽혀지죠?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펜엑스 리뷰할 때도 보여드렸었던 건데 아랫부분부터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단 발바닥이 움직이기 때문에 액션 취할 때 굉장히 좋고요. 공중 액션에 굉장히 한몫하겠죠. 다리도 지금 발목 보면은 상당히 접지력이 좋을 것 같이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가동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종아리에 안에 있는 숨어있는 버니어 개폐가 가능합니다. 숨어있는데 움직일 수 있어요. 안쪽에 사이코 프레임도 도색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로보톤 유니콘도 좋아합니다. 무릎 꿇었을 때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카리스마 하나만큼은 유건담급? 진짜 이 고관절 가동이랑 무릎 가동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일으켜줘서 그런가. 진짜 좋죠? 이런 유니콘 많지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자, 다음은 빔 게틀링을 팔에 한번 달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인 세팅은 다른 프라모델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앞뒤로 일단은 게틀링을 끼워줍니다. 윗부분 조인트를 교차해서 또 고정도 해주고 프라모델과 같죠? 여기에 실드 장착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 조인트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실드를 달아주는 겁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양팔에 빔 게틀링이랑 실드까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장착을 하긴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결국 어깨에 뿌리는 볼관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살짝 뽑아주면 쳐집니다. 안타까워요. 쑥 밀어 넣어서 적당한 각도로 잘 맞추면은 안 떨어지는데 안 그러면은 떨어져요. 완전히 막 격한 운동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오른팔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 이건 각도를 잘 맞춰줘야 그래도 뭐 좀만 줌 땡겨도 상당히 멋있다. 구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따봉이다. 본인 집에 혹시 뭐 RG 프라모 유니콘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다 이런 포즈 적용되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드 판넬도 만들어 봐야죠. 실드 판넬은 그냥 얘가 이제 지지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클리어 파츠를 덧대서 지지할 곳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이 지지대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해주고요. 그 위에다가 아까 이 팔에 했었던 것처럼 실드용 조인트 달고 자, 이렇게 그 위에다가 실드 달면은 실드 판넬의 완성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봤었던 조인트를 끼우고 요 스탠드, 보조 스탠드 끼우고 여기다가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클리어 파츠의 역할이 이겁니다. 자, 다음은 실드 판넬 액션. 이런 식으로 액션이 굉장히 크게 취해질 수 있다 보니까 좀 과격한 무릎이 접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액션도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오버스럽긴 하지만 멋있으면 장땡이지.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베이스 활용도 완벽하게 4개의 조인트가 있는데 4개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실드 판넬 3개와 본체까지 다 띄우는 요거 베이스 예전에는 그냥 따로 사세요 같은 느낌이었는데 적어도 이거 다 넣어주니까 이건 참 기쁘대요. 하나하나 다 예전에는 따로 혼스테이지를 자, 그리고 실드 판넬 하면 뭡니까? 3개를 결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웬 삼각형 트라이앵글 모양의 웬 조인트가 들어있는데 요걸 활용하면은 또 할 수 있다. 아까처럼 가운데 그대로 이제 클리어 파츠가 들어간 상태에서 얘네 3개를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소한 팁이 있다면은 뒤집었을 때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실드 판넬이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은 깔끔한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실드 판넬 결합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뒤집었을 때 일직선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일직선으로 하니까 가운데가 그러니까 실드끼리 모여있는 건 이쁘게 참 잘 모여있는데 가운데가 너무 비어요. 게틀링을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모아주면 자, 이런 식으로 사이코 프레임이 이쁘게 안쪽에 딱 모여있는 게 보이죠. 딱 요렇게 돼야 깔끔한 형태입니다. 이거를 아까 그 베이스에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실드 판넬로 앞을 막고 이러고 빔 매그넘을 발사할 준비를 하는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각성 버전의 컬러를 좋아했던 이유가, 이 그린 프레임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서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얘가 나오는 장면은 잠깐 나오지만 활약들이 장난이 아니어서 막 바주카를 막아준다던가 네오지용의 빔을 막아준다든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요한 일만 다 해서 그런가 유독 저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 쉴드 판넬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은 빔통파로 돌격하는 포즈를 한번 취해봤어요. 쉴드 판넬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을 되게 제각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연출상 얘네가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판넬이 아니라 이 사이코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다 보니까 되게 움직이는 게 자유분방해요. 어느 직선 방향으로 움직인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그냥 막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방향을 바라보는 쉴드 판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되게 그 특유의 그 감성이 있어요. 이 쉴드 판넬만의 그 느낌이 잘 사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혼의 판정판 로보톤 유니콘 건담 쉴드 판넬 장비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하실 때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보조 스탠드 있죠?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지금 요것처럼 높낮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한 칸만 써도 되고, 두 칸만 써도 되고, 이것처럼 세 칸을 써서 완전 높여가지고 이 뒤에 있는 쉴드 판넬 같은 경우도 좀 두드러지게, 자, 이런 식으로 전시할 수도 있거든요. 높낮이를 조절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는 팁인 것 같네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실!